반갑습니다. 이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재 3장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와 센서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걸 학습을 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요 아두이노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핀에 대한 입출력 방향을 설정하는 그 핀 번호와 그 다음에 입력 아웃풋 방향을 설정하는 입력 아두이노 기준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받으면 여기는 인풋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외부로 신호를 내보내 준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을 하이나 노를 이렇게 내보내 준다. 그럼 이렇게 아웃풋 했었죠. 그래서 이 핀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값을 이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디지털 같은 경우도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나 뭐 로우가 될 수 있고요. 0 아니면 1, 3 아니면 거짓.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는 우리가 쓰는 그 해당되는 역시 앞에도 그 해당되는 핀 번호가 돼야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디지털 라이트 이 함수하고 근데 또 디지털 라이트 함수가 있으면 또 비슷한 것이 이제 아날로그 값도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요 디지털 라이트에 해당되는 그 핀 만약에 그 핀이 만약에 핀 번호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 핀이 만약에 우리는 앞에서 그렇게 LED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몇 번 핀에 LED를 이렇게 연결했었죠. 그러면 그 LED가 연결된 핀 번호 이렇게 우리가 그 LED의 불을 켜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핀에서 하이를 내보내주면 그 핀에 여기서 하이를 내보내주면 그 핀에 하이 값이 출력이 되는 이 디지털 라이트 함수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이 불빛이 깜빡이는 속도를 0과 1 반복함으로써 얘를 깜빡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하는 이 딜레이 함수 즉 얘의 기본적인 단위는 미리세크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PWM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펄스 폭을 변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펄스 폭을 변조를 시켜서 이 신호는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결국 이 값은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변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PW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PWM은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8빛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8빛. 그러니까 8빛이면 2의 8승이죠. 2의 8승이면 256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변환할 때 그 값은 디지털 값이 0과 1 값은 아날로그 변환을 시켜주면 얘는 0서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56이 나오는 얘기는 이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화시키는 그 비트 처리가 아두이노에서는 보드에서는 8빛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의 8승에서 25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 값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그 아두이노의 명령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아날로그를 사용할 핀 번호 뒤에는 아날로그의 값 0서부터 255까지의 값이 들어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2장에서 했던 형태고요. 자,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 PWM으로 통해서 만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떤 센서하고 붙여서 이제 아두이노 보드의 주변 장치 어떤 부품을 붙여서 그 결과값을 동작하는 것을 학습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 장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값을 우리는 출력하는 걸 배웠어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여기 또 온도 센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 온도 값을 온도 센서니까 이 주변 환경의 외부 온도 값을 이렇게 읽어와야 되겠죠. 근데 주변 환경의 온도 값이 무조건 0도 아니면 1도 이건 아니란 얘기죠. 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도서부터 뭐 35도까지 요와 같은 값을 갖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0도에서 플러스 35도까지 값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요 값이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아날로그 값이에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값을 읽는 함수가 요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가변 저항을 달아놔서 아날로그 센서 값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 목차에서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 이것을 보통 사에 나가면 줄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컨버터 한다 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서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에 진출했는데 엔지니어들이 뭐 ADC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변 저항 값을 이용해서 가변 저항 값을 아두이노에서 읽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변 저항 값을 여러분 컴퓨터의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시리얼 모니터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출력, 만약에 가변 저항이면 가변 저항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의 아날로그 센서와 통신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센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 값을 위해서 아날로그를 서로 매핑하는 방법. 아마 이번은 여기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필요한 부품은 이렇게 이제 보드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 연결할 USB 케이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입력할, 그 다음에 회로를 구성할 브레드보드, 그 다음에 부품과 부품 연결할 와이어, 점퍼선, 그리고 이제 포토레지스터, 광수전환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떤 빛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값이 통과 혹은 차단,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출입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저항 값이 있고, 역시 RGB, LED 센서가 있고요. 삼색 LED, 그 다음에 이제 TP36이라는 온도 센서인데, 이것은 온도 값을 읽어오는 그런 센서예요. TMP36이라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3장에서 필요한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보통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펄스와 그 다음에 그 연속적인 파형 형태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CW 파형이라고 하고요. C는 이렇게 코사인보다는 이렇게 continuous wave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파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스퀘어 웨이브 해가지고 어떤 각진 형태죠. 네모파, 사각형 파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형은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해석할 때 유지를 하고요. 이렇게 CW라는 Continuous Wave는
아날로그 신호를 해석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오직 0V, 5V 갖는 이 사각 파형을 나타내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의 파형은 0V서부터 미니멈이 0V고 맥시멈이 5V세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이 디지털 신호와 달리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혹은 사인 형태의 파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관건은 뭐냐면 사람은 주로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호는 다 어떤 신호냐면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아날로그예요. 디지털 값을 사람이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값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근데 보통 이제 디바이스나 컴퓨터나 아두이노에서는 이 아날로그 값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디지털을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날로그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서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AD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것이 아두이노에는 보통 아두이노 보드에는 거의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목적은 왜? 아두이노 보드의 프로세서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아날로그 신호 값은 알 수 없으니까 왜? 이와 같은 그 CPU라는 것은 프로세서는 주로 디지털값 01, 01 이 0과 1로 구성된 이 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0, 1, 2, 3, 4, 1.5 이런 값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ADC라는 회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ADC라는 회로가 있어요. 이것이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DC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날로그 요 신호 값을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것은 뭐로 결정이 되냐면 비트 수로 결정이 돼요. 비트 수로. 이것을 만약에 촘촘하게 하면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나중에 복구해낼 때 아날로그로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잘게 자를수록. 근데 이렇게 큼직하게 자르면 이걸 아날로그 신호로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복구해 놓으면 요 간격 그것을 우리가 해상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비트냐면 여기를 만약에 0, 0, 0, 1, 1, 0 세 가지면 3빛으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디지털로 만들었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복구할 때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만큼 유사하게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촘촘하게 잘라야 되는데 또 너무 촘촘하게 자르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때 프로세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이 처리 속도가 높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짧게 자르면 중첩, 반복 현상이 나서 또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통신이나 신호 처리 시간에 배우는데 현재 생략을 하고 그럼 아두이노에서는 ADC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냐? 아두이노에서는 이렇게 10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빨간 선을 파란색으로 바꾼 거예요. 즉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를 디지털로 변했더니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계단 모양을. 계단 모양을 막 바뀌는데 최대 몇 개냐면 여기 0서부터 7까지 8개로 구성이 된 겁니다. 8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빛은 얘는 쉽게 말하면 3빛을 가지고 하면 8개의 8빛이 아니라 8개의 단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빛이니까 0, 0, 0서부터 1, 1, 1까지 0서부터 7까지 8단계 레벨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두이노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0단계. 그러니까 10빛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단계가 아니라 10빛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0빛이면 얘는 2의 3승이니까 8이 나오는 거지만 2의 10승이면 얼마냐면 1024 값이에요. 즉 1024단계까지 요거를 1024개까지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면 최대 맥시멈은 1023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 ADC가 10비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값은 0서부터 1023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11비트다 하면 0서부터 2046까지의 값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단계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두이노 우노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값은 토탈 몇 개? 1024개의 아날로그를 값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1024개는 0서부터 1023까지 그럼 1024개를 1024개만큼의 개수만큼의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 아두이노 메가도 마찬가지고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이 ADC의 처리 비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단계 레벨로 할 수 있는 처리 비트가 10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비트면 2의 10승이니까 이것이 1024단계라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요 0에서 7단계를 0에서 7단계까지 그거를 보여줬죠. 즉 여기가 0에서부터 7단계까지 했어요. 그럼 0에서부터 7단계는 8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3빛으로 요 ADC가 3빛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에 3승하면 8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했어요. 아두이노는 몇 빛? 10빛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102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24는 0서부터 1023까지의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0이면은 예를 들어서 0V면은 아날로그 값이 0에 해당되는 거예요. 5V면은 아날로그의 최고값 1023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5V다 하면 1024의 반 5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전압 5V는 최대 1023 아날로그 값 0V면 0이 되는 거죠. 2.5V면 반이면 51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에서 디지털 값, 5V의 값을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아날로그로 읽는 아날로그 센서 값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날로그 값을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읽는지 그거를 우리가 가변 저항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가변 저항을 아두이노 보드로 연결을 해서 그 가변 저항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 여러분 시리얼 모니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컴퓨터 모니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변 저항을 보자는 얘기죠. 가변 저항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보통 방법 얘기를 해요.
variable resistance라고 레지스터라고도 얘기를 하든지 또 얘는 포텐셜 미터라고 얘기도 하든지. 그래서 가변 저항은 아날로그 가변 저항이고 디지털 가변 저항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마 전자요로나 뭐 그런 시간에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가변 저항은 그죠?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가변 저항은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저항은 극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저항 값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 극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방향을 꽂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LED라는 것은 얘는 극성이 있다고 그랬어. 다리가 낀 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전원을 인가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변 저항도 극성이 없습니다. 근데 다리가 세 개인데 왜 다리가 세 개냐면 이쪽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되고요. 이쪽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두 단자는 뭐냐면 이쪽 두 단자는 전원을 인가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전원 인가. 가변 저항은 여기 이제 레바로 이렇게 레바로 돌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또 작은 거 있으면 이렇게 안에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십자 드라이버라든가 그걸로 이렇게 드라이버를 스크류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저항 값이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쉽게 뭐 손으로 든 요거로 이제 보자는 얘기죠. 그럼 가운데 저항 얘는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를 인가시키면 얘는 마이너스를 인가를 시키면 돼요. 여기다 요 단자를 플러스로 하면 요 단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가운데 건 뭐냐면 가운데 건 정확하게 우리가 Y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Y4라는 것은 뭐냐면 요 레버를 돌리게 되면 저항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변 저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항 값이 바뀐 그 데이터를 그 저항 값의 그 값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요 단자예요. 그래서 요 단자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하면 이렇게 테스터기 멀티미터 갖다 놓고 2번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을 갖다 놓고 저항값을 딱 찍어보면 얘가 몇 오음짜리 나타나요. 또는 이렇게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호는 가변 저항값을 측정할 때 알 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Y4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값을 아두이노 보드에서 어떻게 이것을 읽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저항의 종류에 대한 것은 뭐 특별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가변 저항을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가변 저항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VR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variable resistance에서 이 가변 저항을 이것이 가변 저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 끝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인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쪽 플러스가 전원이 인가가 되고 5V, 이쪽은 접지가 인가가 되죠.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 인가해도 상관이 없다. 왜?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운데 핀을 이렇게 0번으로 해놨어요. 얘는 이 단자는 꼭 이 아날로그 핀에 연결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날로그 핀에. 그래서 아날로그 핀의 0번. 보통 이것을 A0로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아날로그 핀의 0번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회로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요 레바를 돌리면 돌릴수록 요 2번에 나오는 요 값들이 변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이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자, 아두이노의 가변 저항 연결하기. 가변 저항 핀 3개 중 바깥쪽 2개는 5V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한다. 바깥쪽 2개는 5V와 그라운드에 연결한다. 그래서 이 바깥쪽 2개는 아무렇게나 하나는 5V, 하나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가변 저항은
극성이 없으므로 핀 두 개 중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 핀 바깥쪽 핀 두 개 중 어떤 것을 5V와 그라운드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가운데 핀은 아날로그 핀에 연결을 한다. 0번서부터 5번까지 아날로그 핀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이 6개의 핀 중에서 아무데나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어요. 하드웨어를. 자, 우리는 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로를 하냐면, 요거를 레바를 돌렸을 때, 우리가 모니터에서 이 저항값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는데, 예를 들어서 1옴, 또 뭐, 많이 돌려서 이것이 뭐 1kΩ까지 있다. 뭐 1옴, 일단 0옴부터 1kΩ까지 나타나는 가변 저항이다. 그러면 뭐 돌릴 때마다 1, 10, 뭐 20, 100, 뭐 이렇게 쭉 나타날 거네요. 그죠? 이와 같은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여기서 아두이노 보드에서 처리를 하자. 표현을 해서 모니터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값을 아두이노 보드에 요 아날로그 요 핀에다 연결을 했어요. 2번 핀을. 자, 아날로그 함수로 그 가변 저항을 읽으려면 요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가. 아날로그 리드 함수는 아날로그를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아두이노의 보드에 연결된 외부의 소자 값을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디지털 값을 읽으면 0, 1이고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는 그죠? 이 함수는 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값이 있겠죠. 그 핀에다가 아날로그 값을 내보내는 거예요.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읽어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는 얘기죠. ADC로 입력된 가변 저항의 값의 변화를 컴퓨터로 출력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하고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두이노 보드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내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할 뭐가 있어야 돼요? 요 통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으로 사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 간의 이 통신 프로토콜, 통신 방식은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POT0은 쉽게 말하면 요 노란 선이 연결된 거예요. 얘는 거의 하드웨어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용으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변수는 이제 POT라고 썼습니다. 그 0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 0번 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5번 핀이다 하면 여기 5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0으로 안 하고 A0라고 해도 전혀 무관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A0라고 써도 전혀 무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걸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VAL을 0으로 이제 변수를 설정해서 VAL이라는 변수에 0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셋업하고 루프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셋업에서는 시리얼 비긴 해서 96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시리얼이라는 것은 이 시리얼 비긴이라는 것은 그 통신을 설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저겁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얼 비긴이라는 것을 쓰고요. 이 함수 쓰고요. 이 안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통신 속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통신 속도가 현재 숫자로 9600이라고 해놨어요. 이 단위는 BPS라는 얘기죠. 비트 per 세컨드. 초당 몇 빛을 보내냐? 1초에 9600개의 빛을 전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셋업 함수에다가 설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시리얼 비긴 함수는 통신 속도나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B-A-U-T 보드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통신 속도 또는 보드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요것을 지정하는 그 함수가 요 시리얼 비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레이트는 초당 몇 bit을 전송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숫자값 이것이 만약에 9600인데 내가 1200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1초에 보내는 그 BT가 빨리니까 전송 속도, 통신 속도가 빨라질 거란 얘기죠. 이론상은 그래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빨리 보낸다고 해서 받는 쪽에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예? 또 무식한 얘기겠지만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처리 용량이기 때문에 얘가 통신 속도는 빠르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들어가는 신호,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송이 안 돼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경험상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이 통신 속도가 9600이 보통 데이터가 이쪽 송신에서 수신 쪽으로 전송을 해도 가장 이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9600 보드레이트 혹은 9600 bps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보통 9600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시리얼 통신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컴퓨터하고 아두이노 보드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전송 속도가 9600 그때 함수는 아두이노에서 serial.begin이라는 함수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 함수로 와서 이제 요 POT에 있는 값을 아날로그로 읽어요. 그리고 노란 거죠. 여기서 노란 값을 이렇게 레바를 조정을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변하니까 이렇게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한 POT 값을 아날로그 읽어서 요 VAL로 대입을 해줘요. 그래서 그 VAL 값을 시리얼 프린터라는 것은 뭐냐면 시리얼 프린터는 요 값을 요 변수 요 값을 진열 통신 이 통신 속도를 이용해서 여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쭉 보내주는 거예요.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때 요 ln이라는 것은 C 언어의 new line과 같은 겁니다. 하나 읽고 출력하고 여기 읽은 값을 여기서 하나 출력하고 프린트 출력하고 다음 거 읽어볼 때는 다음 칸에 출력 또 다음 거 읽어서 출력할 때 다음 칸에 출력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와서 출력하고 딜레이 0.5 0.5초 후에 다시 읽어와서 출력하고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 출력할 때는 0.5초 후 그 다음 출력할 때 0.5초 후 얘는 딜레이가 500대비 그렇죠. 500ms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프로그램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것이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포트 0번 여기 0번 핀 여기 A0 여기 A0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여기서 그 다음에 0 대입하고 시리얼 비기를 9600 설정 그것은 뭐냐면 요 값이 여기 시리얼 샌드 시리얼 커맨드 해가지고 요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왜냐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컴퓨터로 전송을 시킨 값이에요. 그래서 포트 값을 읽어와서 시리얼 포트 값을 요 아두이노 요 가변 저항 값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9 얘를 좀 레바를 돌렸어. 511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지키는 건 요거 프린트 앞에 serial.print ln 얘 때문에 얘가 없으면 옆에 쭉 찍혀요.
그리고 5초 후, 그러니까 400그 다음에 511을 찍을 때는 0.5초 후에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 레바를 가변 저항 값을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얘가 이렇게 값이 변화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값은 뭐냐면 우리가 아날로그 값이라는 얘기죠. 아날로그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변환시켜 이 아두이노 보드 통해서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처리해주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읽고 와서 여기서는 우노보드에서는 디지털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디지털로 처리해서 다시 내보낼 때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시켜준다는 얘기죠. 근데 요 아두이노 보드에서 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처리할 때 10비트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23까지의 값이 표현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1023 값 이상은 나타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저항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저항 값이 맞는지 틀린지는 어떤 레바를 갖다 놓고 화면에 딱 나타날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205, 205가 나타나죠. 그때 멀티미터기 갖다가 이렇게 2번 핀과 그리고 바깥쪽 한쪽을 찍어 보면 저항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법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지금은 외부 값을 읽었는데 사람이 이제 그 저항 값을 임의로 조절을 했죠. 이제 그러지 말고 센서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센서 값을 위해서 그 외부 환경 값을 읽어 와봐서 그 값을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센서 온도 값을 이제 읽어 와서 현재 온도가 얼마인지 그거를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온도 경고 장치 만들기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하자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TMP 36이라는 요 온도 센서예요. 네, TMP 36이라는 온도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그 전에 보통 그 아날로그 센서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게 되는데 요 하기 전에 자료가 하나 빠져서 잠시 일단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